뮤비 해석 영상은 개인적 견해로 원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Hi guys, 안녕, 김희루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우선 이 뮤비는 영화 블랙스완을 오마주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팬파티에서 레드벨벳이 영화 블랙스완을 오마주했음을 밝혔고, 백조와 흑조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이나 발레 스테이지의 분장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울 등 블랙스완을 오마주한 장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뮤비를 함께 살펴보며 시작할까요? 우선 영화 블랙스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생략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인 주인공 니나는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주인공을 맡고 싶어 했는데 이 주인공을 해내려면 순수한 백조와 관능적인 흑조 1인 2역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나는 자신에게 광적으로 집착한 엄마로부터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왔기 때문에 순수하고 가녀린 백조는 완벽하게 연기해낼 수 있었지만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흑조를 연기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니나로부터 욕망과 성욕을 깨우기 위해 단장인 토마스는 니나에게 자꾸 도발하고 자신과 달리 흑조를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릴리를 보며 니나 또한 흑조를 완벽하게 연기해내고 말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완벽한 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니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니나는 자신을 파괴, 즉 스스로를 유리조각으로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나는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피를 흘리며 마지막 무대에서 비로소 완벽한 흑조와 백조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랙스완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레드벨벳 각각의 멤버들은 어떤 인물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조이는 주로 자동차나 기차처럼 어딘가로 이끄는 수단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니나로부터 흑조를 이끌어내는 극단장 토마스의 역할을 조이가 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예리와 아이린은 흰 깃털 머리띠를 한 것을 보아 과거의 니나, 즉 백조를 의미하고, 슬기와 웬디는 흑조와 릴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자, 그럼 뮤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방에 갇혀있는 예리. 방 벽에는 넓은 하늘과 숲이 그려져 있지만 그건 예리를 가둬놓기 위해 거짓으로 그려놓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리가 갇혀있는 방에 찾아온 조이. 예리가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습니다. 조이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예리. 조이는 이제 예리로부터 흑조의 자아를 끌어낼 것입니다. 자, 그럼 조이의 두 번째 타겟은 웬디입니다. 조이는 웬디를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리, 즉 니나 안에 감춰져 있는 욕망과 탐욕을 도발해 흑조를 끌어내는 역할인 것이죠. 예리의 방에 조이가 다녀오자 방에는 슬기가 등장합니다. 슬기는 예리에게 서로 소통하는 척하며 다가가는데, 이 모습은 마치 니나에게 다가갔던 릴리와 닮았습니다. 아이린이 바라보고 있는 문의 너머에는 슬기와 소통 중인 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조이가 끊어버리죠. 두 개로 분리되었던 흑조와 백조가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진다기보단 백조가 흑조에 잡아먹힌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의 뒤를 보면 예리는 사라져 있고 슬기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아이린이 멤버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재봉틀 장면과 마지막 장면뿐입니다. 재봉틀 씨는 굉장히 딱딱하고 체계가 잡혀있고 정적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이 마치 순수한 백조만을 충실히 연기하던 과거의 니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또한 첫 장면에서 슬기가 배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틀은 천을 만드는 기계, 즉 직조기입니다. 이 뮤비의 기승전결은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장면에서 천을 만드는 배틀이 등장하고, 이 장면에서는 이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재봉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완성된 옷이 등장하는데, 그 옷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아이린은 재봉틀에 손을 찔리게 됩니다. 재봉틀에 찔리는 것은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마치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완벽한 니나가 무대에서 백조를 연기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닮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아이린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백조의 각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백조를 의미하는 예리, 즉 니나가 거울을 깨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리는 꽃장식으로 꾸며진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길 잘 보면 이 벽이 유리로 막혀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리를 예리는 돌로 깨버립니다. 근데 이 유리 안에는 사실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웬디. 이 장면은 블랙스완의 니나와 릴리가 거울 앞에서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니나와 릴리가 싸우는 씬이 영화 블랙스완에서 순수함을 대표하는 백조의 자아와 탐욕을 대표하는 흑조의 자아, 이 두 자아 간의 대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추측됩니다. 결국 이 장면만 보면 웬디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를 깬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토대로 해석한다면 예리는 예리 스스로에게 돌을 던져 순수하고 순종적이던 백조의 자아를 깨뜨려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린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나비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나비는 도상학적으로 볼 때 보통 영혼의 부활로 해석되곤 합니다. 순수하고 순종적이던 백조의 영혼은 죽고 매혹적이고 탐욕스러운 흑조의 영혼으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예리가 핑크색 방을 뒤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화 블랙스완에서 핑크는 과거 자신이 이루지 못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엄마에게 순종적으로 따르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실제 니나의 방 또한 인형이 가득하고 굉장히 핑크핑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니나가 엄마로부터의 속박으로 벗어나 처음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며 방 안의 인형들을 다 버려버리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분홍색과 인형들은 엄마의 울타리 안에 갇혀 억압받고 완벽한 딸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과거의 니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리는 검정색 우산으로 이 핑크색 배경을 가려버립니다. 과거의 속박과 순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린이 멤버들과 등장하는 장면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봉틀 씬,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에서 다 함께 뛰어노는 씬. 이 두 씬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칭이 딱 맞아 안정적으로 보이고 정적이고 각자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재봉틀 씬과 달리 마지막 씬은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해야 할 일을 수행한다기보단 느낌이 가는 대로 춤을 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영화 블랙스완에서 릴리는 할 수 있었지만 니나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정하지만 느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춤을 추며 매혹하는 것. 니나가 바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백조 역할을 해낼 수는 있었지만 흑조 역할을 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백조를 상징하는 아이린은 속이 텅 비어있는 흰 드레스, 즉 백조의 껍데기 사이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그 미소와 함께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블랙스완에서는 주인공인 니나가 자유로운 흑조에 대한 자아를 갈망하다 결국 환각을 통해 자신의 배에 유리 조각을 찔러넣게 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백조의 무대를 연기하며 죽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백조의 자아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흑조의 자아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완벽해진 니나의 마지막 모습과 텅 빈 백조의 껍데기 사이로 미소를 짓는 아이린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마지막까지 백조를 상징하던 아이린마저도 스스로를 파괴하고 흑조로서 거듭나 비로소 자유로운 모험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사이코는 왜 블랙스완을 오마주한 것일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사이코 가사를 보면 서로 애정과 증오를 느끼는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신 안 볼 때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라는 가사나 어쩔 줄을 몰라 너를 달랠 때도 있지만 너를 매섭게 발로 차 발을 채워도 나에게 미소를 짓는 뭐 이런 가사를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제목처럼 정말 사이코 같은 이 연인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두 자아의 대립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아와 대중이 원하는 아이돌로서의 자아의 대립말입니다. 영화 블랙스완은 예술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자아와 그 완벽함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자아의 대립과 갈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작품을 완벽하게 승화해내고자 하는 이상과 그 욕망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의 대립, 대중이 원하는 어쩌면 대중이 아티스트들에게 강요하는 작품의 방향성과 어떠한 속박 없이 자유롭게 아티스트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예술의 방향성의 대립. 아티스트로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자아의 대립을 사이코라는 노래에 영화 블랙스완을 더함으로써 더 배가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벨벳이 유독 다른 아이돌에 비해 실험적이고 독특한 컨셉과 음악을 많이 시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코라는 곡도 레드벨벳의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어떤 뮤비를 해석해볼까요? 해석이 궁금한 뮤비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레드벨벳의 사이코에 대해 다른 감상을 하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뮤비는 나노 단위로 감상할수록 더욱 좋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